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억지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팔지 말라고 해도 파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집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또 유예되길 기대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당장 집 정리가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유예 종료가 예정됐는데도 미리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탓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예정대로 5월 9일에 유예를 끝내겠다. 이번이 중과 유예 혜택을 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얘기도 꺼냈습니다.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지 말라고 해도 팔게끔 세금 등 구조까지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겠지.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지난해 일부 집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고위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겠다고 말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뚫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시장도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에서도 가격을 1억에서 2억 원 정도 낮춘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하나둘 성사되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가 많은 걸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엔 거래가 어느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84제곱미터가 원래 호가인 31억 원보다 2억 낮춘 29억 원의 급매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분들 물건 조금씩 내놓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가 대비했을 때 뭐 한 5% 안쪽으로 좀 낮게.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도 전용 59제곱미터가 30억 5천만 원의 급매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매물로 나온 같은 평형 호가가 32억 원인 걸 감안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낮춘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3%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에선 7%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수 문의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급매물을 중심으로 성사되는 거래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계약 전에 매매 약정서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고 공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시세에서 뭐 5, 6천 싸게 정도 약정서를 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세가 짙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매물은 지금보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준비하던 분들이 이제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가격이 좀 괜찮은 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5월이 임박해 급매물이 크게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박해서 다들 준비했다가 이제 하실 것 같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과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가 급매물 호가를 지금보다 크게 낮추지 않으면 매수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단체 대표가 하루 만에 청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며 학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해보라고 말했던 류석춘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정리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유리 기자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원 씨가 오늘도 소녀상 앞에서 모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에 급하게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안부 일역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가공할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해온 뉴라이트 인사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김 씨 바로 옆에 선 사람, 연세대 전교수 류석춘 씨입니다. 돈 벌러 간 매춘한 여자라고 유석춘이 말했으니까 강제로 끌려간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1심 판결이 5년 6개월 만에 무죄가 났어요. 위안부 매춘 발언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가 나왔지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막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국가적으로 너희는 피해자니까 막. 그 옆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서울대 교수 출신 이영훈 씨가 섰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일제하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창기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프라스티튜트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공동저자인 주익종, 이우연 씨도 모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같은 주장을 해온 뉴라이트 세력들이 결집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조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독방에 갇힌 것과 달리 또 다른 대상자 권우현 변호사는 아직 감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다른 법정에 직접 가서 이하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이 있었지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가 넘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럼 오늘 재판은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나간 뒤 이진관 재판장이 직접 감치 결정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들고 감치를 집행했다.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감치를 선고한 재판장이 다른 법정에까지 와서 집행을 지휘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도 현재 감치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보다 5일 많은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정에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뒤 집행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도 나왔지만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틀 전만 해도 같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일도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권 변호사가 나와 감치가 집행될지 주목됩니다. 두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인 김 전 장관을 따라온 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길엔 채소를 팔던 70대 할머니가 있었는데 박격포 소리가 날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 할머니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일손을 도우려 왔던 할머니의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후진으로 역주행을 하더니 갑자기 속도가 붙습니다. 차는 길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 2명을 치고 약국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3분쯤 충남 서천 특화시장 앞에서 난 사고입니다. 차가 빵 들어오고 소리가 크게 나고 파편 튀기고 박격포 하나 터진 것 같이 소리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SUV가 덮친 노점입니다. 70대 노인 2명이 앉아있던 의자는 처참히 부서져 있고 약국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에 치인 70대 할머니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길에서 20년 가까이 채소를 팔아오던 할머니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돼요. 술만 우리 집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타서 잡수고 하시고 그냥 그렇지. 함께 치인 할머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손을 도우러 왔던 친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기 사형제 살다 보니까 바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해요. 오늘은 치과 왔다가 같이 이제 앉아 있다가 그런 편을 당한 거지. 가해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자신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는 149건으로 75%가 60대 이상 운전자였고 대부분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였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